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영국에서는 설탕세, 소금세라는 세금을 부과하자는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세금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죠. 설탕, 소금의 소비량을 줄이면 환경도 살리고 건강도 좋아지니까 그렇다는 건데, 영국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알아보겠고요.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소고기를 땅에다 심으면 소고기 열매가 좀 열리고, 그러면 그거 따먹으면 그러면 소들도 고통스럽지 않고 참 좋을 텐데 하는 상상. 최근에 세계 최대의 식품업체가 실험실에서 고기를 키워내는, 즉 배양육이라는 걸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 이런 나라박 경제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오는 2050년까지는 지구에 탄소를 더 이상 더하지 않는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런저런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나라의 화학업체들이 꽤 부담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 증시 업종 분석에서는 화학업종들 이런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왜 이래요? 네, 요즘 주식시장 참 어렵네요.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고 오늘은 내리는 날인가 봅니다. 코스피 시장은 0.6%, 코스닥 시장도 0.6% 정도 하락 중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 연결해서 주식시장에서 뭘 좀 들여다볼 만한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은 왜 이렇답니까? 어제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고요. 예. 좀 제가 경제 지표 얘기는 자주 안 드리는데 어제 좀 의미 있었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미국의 그 산업 생산이랑 설비 가동률 뭐 이런 데이터들을 보니까 예. 확실히 전월 좀 꺾였고요. 예. 그리고 재고는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게 뭘 갖고 올라왔냐면 수요가 회복되면 재고 확대될 거고 생산이 증가하니까 가동률이 올라온다. 뭐 이런 그림을 기대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수요가 정상화됐는데 재고가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을 갖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 생산 상승세가 둔화된 거죠. 그래 미국이 전월 대비해서. 그리고 설비 가동률은 옆으로 가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12.5조가 나왔는데도 뭔가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재고 이런 부분들의 부담이 제조업 사이드에서 분명히 늘어나고 있다. 그게 좀 확인했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고 부담이라면 많이 팔릴 걸로 기대해서 많이 만들어 놓고 창고에 쌓아놓은 그것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안 나가고 있다, 그 말입니까? 뭐 지금 안 나간다보다 그만큼 사람들이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고민을 하는 거죠. 왜 그런 고민이 시작됐을까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출하가 생각보다 많았던 거죠.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에서도 출하가 너무 많았거든요, 생각보다. 그만큼 소비하기는 우리 여러 거래처도 확인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확인해 보면 그만큼은 개선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어제 이제 좀 굉장히 시장에 논쟁거리가 됐던 게 우리가 저번에 한번 이 방송에서 제가 중국의 월별 스마트폰 출하량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게 꺾여 내려온다. 그래서 IT가 좀 자신 없다 했는데 반등은 했는데 전년도 대비 약간 반등했거든요. 이거를 좋게 볼 거냐 안 좋게 볼 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뭐 하나하나 딱 재고가 정확히 딱 부러지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분명한 거는 그렇게 수요가 아주 강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미국에서도 보면 금리가 좀 10년물은 좀 주춤하고 금리 인상에 가까운 2년물은 올라오고 이런 현상도 좀 매크로하게 연단이 되겠죠. 또 하나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기자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도 비용인데 이번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가 나온 데다가 사실 문제는 거기에 중간재 가격 변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22.6% 올랐거든요. 중간재 가격이요? 예. 중간재 가격의 변동, 그러니까 상승률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22.6%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중간재 가격 상승에 따른 최종 생산 기업의 비용 압박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작년보다는 당연히 비싸졌겠죠. 작년은 코로나 한복판에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올라오는 건 당연한데 이게 좀 멈추질 않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에는 유가도 좀 진정될 줄 알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뭐 파웰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비용 측면에서의 어떤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까요? 최근에 보면 라면 가격 올리잖아요. 오뚜기가 어제 올린다고 해서 주가도 좋았는데 네. 이게 정말 오래간만에 올린 거거든요. 13년 만에 진라면 가격 올린 겁니다. 알고 봤더니. 네. 예. 근데 그 인상폭이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격 전가를 마음껏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이러다 보니까 뭐 안 좋다 좋다를 떠나서 제조업 베이스의 곳들이 생각보다 실적 기대가 높은 거 아니냐. 저희들 계속 말씀드리는데 전자 실적부터 이게 좀 드러난 건데 그런 부분이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융주 다이먼이라고 그 JP모건 CEO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그래도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죠. JP모건 실적 나온 날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었거든요. 그때부터 전체 미국 금융주가 금리가 뭐 올라가도 빠지고 내려가도 빠지고 별로 영향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실적이 이어지기 힘들다라는 식의 코멘트를 했었거든요. 다이먼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많은 경우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한 달 정도 종목은 엄청 좋았습니다. 뭐 엔터 기업들이라던가 최근에 그 2차 전지 재료주들 네. 뭐 그런 것들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러한 저희 증시 상승은 지수상으로는 제한되겠지만은 선별적이고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질 거로 보지만 많이 기대하는 게 이거잖아요. 한번 전자, 현대차 이런 수출주가 한번 안 올랐으니까 시원하게 위로 뻗어주면 3,500 금방 갈 것 같은데 왜 못 가냐 답답해들 하시는데 이유는 이러한 제조업들, 수출 이런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약간 검증해야 될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다 보니 좀 주춤주춤하는 거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원가는 이상하게도 계속 꿀준이 꿈틀꿈틀 올라오는데 그러려면 그런 비싸진 원가를 반영해서 제품을 만든 그 제품이 가격도 올려도 사람들이 잘 사가고 막 소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다. 비싼 것만 잘 팔리는 거죠. 막 명품만 팔리고 어중간한 것들은 안 팔리니까 사람들이 프로덕트 믹스를 갖다가 비싼 건 하지만 싼 것들 확 늘리지 못하죠. 이게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이제 애플 얘기도 나왔지만 그게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은 한 4분기 가면 CR, 코스트 리덕션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제조업체들이 이런 고민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원가가 올라왔으니까 공급하는 부품사나 이런 곳한테 너네 좀 원가 좀 낮춰줘. 뭐 이런 요구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그런 기대값을 충분히 기업이익의 추정치에 반영했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가가 지수상으로는 탄력있게 좀 못 움직이는 그러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물러나고 나면 사람들이 작년에 못 썼던 거 외에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소비하고 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실제로 현실과 닥치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쓰실 것 같은데 하는 생각들을 어제 하는 하나 총재님도 이런 보네요. 말씀하셨잖아요. 뭐 통말문에는 뭐 내용은 뭐 굉장히 러비시했다 얘기도 있지만 기자회견에서는 뭐 단호하게 얘기하셨잖아요. 뭐 금리 인상해서 높였는데 이유는 코로나가 경제 성장에 영향을 크게 주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정상 정도 오는 걸 보는 거거든요. 정상 경로 훼손은 없다 보는데 그 정상 경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의 기업 이익 기대값들을 반영해 온 거죠 지금. 왜냐하면 작년에 확 좋아지는 거 보니까 이렇게 계속 좋아질 거야.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새 이제 케미칼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퓨어 순수 케미칼 업체는 완전 실적 피가 될 거거든요. 마진 스프레드 확 주니까. 반면에 뭐 첨단 휴소나 뭐 이런 좀 약간 그런 소위 그런 약간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는 것들만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케미칼 내에서도 이렇게 극명하게 나오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시장을 자꾸 지수가 얼마냐고 고민하시는데 지수가 올라가려면 전자, 현대차, 롯데케미칼 이런 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게 강하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당장. 그러면 나머지 쪽에서 수익률 게임이 전개되는데 문제는 그런 종목들의 수익률 게임이 한 달 정도 이미 강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여기서 엔터 기업도 더 치고 올라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수소 관련주도 더 치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막 따라잡기보다는 얼마나 수익을 잘 챙기냐의 싸움 아닐까 하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뭘 갖고 해야 될지가 좀 답이 안 보이다 보니 시장이 좀 답답해하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시장이 이렇게 지지분진한지에 대한 설명 듣고 보니 설명은 명쾌하네요. 시장은 명쾌하지 않아도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요 정상화 됐는데 예. 재고가 이 혹시 과잉재고 지금 재고가 과잉이 아니라 네. 야, 이거 반도체고 뭐고 너무 많이 출하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의심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걸 뒷받침하는 어떤 설비 가동률 같은 게 막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늘고 있으니까 진짜네 이러는 거죠 이제. 예. 그게 알겠습니다. 좀 돌아서게 기다려야 되고 요 라면 가격 상승에서도 봤지만 가격 전가를 세게들 못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다 보니 기업이 결국 막 비싸게 팔거나 비용을 낮춰야 되는데 예. 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방향성이 나와야지 좀 더 자신 있게 뭐 위로 베팅을 하든지 할 텐데 아직은 잘 안 보이네요.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나라 밖에서는 요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두면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뉴스들 골라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설탕세 얘기 있었어요, 예전부터도. 맞아요. 영국에서 또 이 얘기 나오는가 봅니다. 네, 2018년에는 음료 제품에 한해서 네. 설탕세를 도입하자 이렇게 해서 도입된 바가 있는데 지금 이런 설탕세, 뭐 소금세까지 이제 식품 전체에 걸쳐서 도입을 하자는 해보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설탕세는 부과되고 있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부과되고 있고요. 된지 지금 한 3년 차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리터당 음료수에 리터당 8g 이상 설탕이 들어있으면 약 한 350원 정도가 설탕세로 부과되는 형식이거든요. 예. 근데 이 설탕세, 음료에 대한 설탕세를 도입한 후에 음료 업체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 당분 함량을 좀 낮추기 시작했어요. 8g 아래로 떨어뜨리면 안 내도 되니까. 네, 대신 좀 매출은 좀 떨어졌고 그다음에 소비자의 선택권도 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얼마 전에 영국 국가 식량 전략이 설탕과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식품 전체에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하는 권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식품에 부과되는 거는 세계 최초인데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이요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거는 뭐 가공식품이나 식당 등의 도매로 판매되는 설탕 1kg당 3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4,700원 정도 되죠. 네. 소금은 키로당 6파운드를 부과하자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제조사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식품을 가공할 때 조리법을 바꾸거나 양을 좀 줄이게 될 거다 이런 예상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면 연간 29억에서 34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는 한 4조에서 5조 원 정도 꽤 많네요. 네, 세수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3월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 제조나 가공, 수입업체에 세금을 부과하자 이런 내용을 대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네. 설탕과 소금까지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는 건강에 영향을 주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은 병원 다닐 거고 병원 다니면 그 병원비의 상당 부분은 나라 돈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영국이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사실상 그렇고. 네. 그러니 그 원인이 되는 친구들은 세금 좀 내라 그런 말인가 봅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은 물론 뭐 경제와 지구에까지 안 좋다 이런 얘기인데 뭐 예. 말씀이 맞아요. 사회에서 이 영양가가 낮은 제품들이 보통 최저 가격 싼 값에 팔리고 있는데 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좀 유일한 식량 옵션이 되고 있으니까 나쁜 음식, 나쁜 건강 이런 식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영국의 비만율이 좀 높습니다. 평균 대비. OECD 평균이 한 58%라고 하면 네. 영국이 한 61% 정도 되거든요. 이 비만율이 매년 증가하는 사망률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인데요. 영국 정크푸드 같은 이런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식단 때문에 매년 약 6만 4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규모가 우리 돈으로 한 117조 원 정도가 돼서 이 영국 GDP를 한 3% 정도 깎아먹는 것과 같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사견인데 그 보리 존슨 총리가 보리스 존슨. 네. 자기가 이 비만이어가지고 화가 나서 이렇게 반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코로나로 저번에 지난번에 코로나 감염이 돼서 입원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그 진단을 했을 때 이 존슨 총리가 비만이었대요. 네. 근데 이 비만 때문에 그 코로나의 질병이 더 심각하게 될 수 있는 기저질환으로 진단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나와서 의회에 가서 나 뚱뚱해서 이게 문제가 됐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야식도 포기하고 살을 열심히 뺐다고 합니다. 네. 정크푸드 광고도 밤에 못하게 하는 쪽으로 영국 정부가 단단하게 전 국민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있군요. 네, 그
존슨 총리 때문인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본인이 하면 되지 이걸 왜? 이 지난 화요일에 음. 보건의료법 입법 계획이 발표가 됐거든요. 영국 TV에서 오후 9시 이전에는 정크푸드 광고가 금지되고 예. 온라인에서는 완전히 불법화가 됩니다. 광고 전체를. 네, 또 식당과 펍 이런 250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에는 식품 칼로리 모두 밝혀라 이렇게 강제하기로 했고요. 내년 4월부터는 슈퍼마켓에서 고지방, 소금, 설탕이 들어간 식품과 음료에 대해서 1+1 홍보하지 말아라 아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성공할까요? 이게 결국은 사람들이 먹고 싶을 텐데 설탕 좀 못 먹기 시작하면 그렇죠.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되든 안 되든 세금은 거둘 수 있으니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배양육이라는 고기가 개발되고 있다는 얘기도 재밌네요. 보통 우리가 그 식물성 고기라고 해서 콩으로 만든 고기는 뭐 비슷하게 나온다고는 들었어요. 맞습니다. 맛은 되게 없다고. 그런데 이 배양육은 말 그대로 그 고기를 배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식물을 기르듯이. 네, 이게 영어로는 랩 그로운 미트, 뭐 컬처드 미트라고 하는데 실험실에서 자란 고기 덩어리입니다. 소를 키우는 게 아니라요. 실험실에서 어떻게 만드냐면 그 소나 돼지, 닭 같은 그 동물의 피부에서 떼어낸 줄기세포를요. 네. 성장을 촉진하는 배양액에 넣고 키우는 겁니다. 그럼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서 근육이나 뭐 지방 같은 부위를 자라나거든요. 근데 이걸 설정된 조건에 따라서 일정 두께에서 분열이 멈춥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두꺼운 스테이크를 만들고 싶다 하면 줄기세포를 더 많이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포 배양 방식으로 우유나 치즈도 만들 수 있는데 이 맛은 그 식물성 콩고기보다는 훨씬 좋다고 하고요. 그 고기를 키운 거니까 고기겠죠. 네,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 그 다진 고기를 펼쳐놓은 것 같이 생겼더라고요. 예. 네, 그 고기와 또 진짜 고기와 그리고 차별점이 있다면 영양 성분이 다르다는 건데 임의로 성분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키울 때 네, 가지치기 하듯이. 네, 우리가 보통 고기를 먹을 때 가장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콜레스테롤, 네. 뭐 이런 지방, 뭐 이런 부분인데 이거를 낮출 수가 있고요. 또 비타민이나 미네랄처럼 좀 좋은 영양소는 더 강화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스타트업 업체, 배양육을 하는 스타트업 업체가 닭고기를 만든 게 있었는데 실제로 여기에는 진짜 닭고기보다 미생물도 훨씬 안 좋은 미생물도 훨씬 적었다고 해요. 인공 고기를 만드는데 네. 억지로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고기를 키워서 만드는 방식. 그렇죠. 맛있기만 하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게 몸에는 마찬가지인가요? 이게 결국은 진짜 고기 먹는 거네요. 진짜 고기 먹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아직 그 배양육 시장이 상용화 직전이어가지고요. 예. 뭐 식감이나 아니면 이제 제조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거는 좀 과제고요. 그다음에 가장 좀 쟁점이 되는 부분은 가격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대량 생산할 수가 없으면 가격이 굉장히 높겠죠. 비싸겠죠. 네, 그래서 글로벌 육류 시장 전망 자료를 좀 보고 왔는데 2025년까지만 해도 일반 육 진짜 고기와 그 식물성 대체육이 9대1 비중을 차지하는데 네. 2040년이 되면 일반 고기 비중이 40%로 줄고 배양육 시장이 35%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게 인공 고기가 네. 다 좋고 환경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동물에게도 좋고 다 좋은데 네. 결정적으로 맛이 없어. 그렇다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도 이거 인공고기 만드는 상장 회사가 있는데 네. 결국은 진짜 고기를 조금 좀 늦게 우리가 그래서 섞으니까 좀 낫네. 이제 그렇게 판다고. 네. 야,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맛을 내기가 좀 쉽지 않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실제로 기르는 거니까 맛은 좀 비슷할 것 같고. 네, 지금 뭐 좀 네슬레라는 큰 업체는 이거를 오히려 식물성 고기랑 네. 배양육이랑 같이 섞어서 식품을 만들겠다 하고 있거든요. 식물성 고기 맛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렇군요. 예좀 이제 앞으로 한 수백 년이 지나면 그러면 잘 소 뭐 돼지 이런 거 잘 안 기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거는 계속 이제 배양한 거 좀 띄어내고 또 하고 하면 되니까. 네. 자, 그런 이야기. 미국에서는 요즘 결혼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이 지난해 그 미국의 락다운 기간 동안 결혼을 하지 못하고 약혼한 커플들이 올 들어서 이제 백신도 많이 맞고 그러니까 결혼을 많이 하고 있다고 결혼식? 합니다. 예. 네, 결혼식. 미국의 그 더 웨딩 리포트라는 조사 기관이 내놓은 자료를 봤더니 2020년 작년에 미국 결혼이 전년 대비 40%가 줄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50% 이상 반등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작년에 못한 커플 올해 다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이런 증가 추세가 내년까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음. 내년에 1984년 이후 가장 많은 250만 건의 결혼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네. 미국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안 그래도 자기 결혼식이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초대받은 결혼식이 아, 너무 많다고 본인이 결혼식이 저는 많으면 안 본인 되죠? 결혼식이 많다. 네, 깜짝 놀라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초대받아서. 네, 그 주변 지인 중에 정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친구는 그 6월에서 8월 사이에 주말이 12개가 있잖아요. 네. 근데 결혼식 초대받은 게 10개라고. 주말마다. 네. 미국은 우리는 주말에 결혼식 있으면 뭐 두탕도 떼고 뛰고 가끔은 뭐 세탕도 가고 봉투 주고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뭐 사진 잠깐 찍고 뭐 사진 찍을 시간 없으면 눈도장만 찍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미국은 어떻게 해요? 미국은 우리나라랑 결혼식 문화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이 결혼식 자체를 해도요. 그 보통 토요일에 결혼식이라고 하면 뭐 친한 친구들은 금요일에 그 사전 그 전야제 같이 파티를 또 하고요. 그때부터? 네,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도 뭐 결혼식 그 세레모니는 뭐 한두 시간 한다고 하면 예. 그 다음에 뭐 온 가족들 어른들까지 참여하는 파티가 또한 뭐 4-5시간 이렇게 이어지고 피로연. 네, 젊은 사람들은 또 그 이후에 애프터 파티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거의 만 24시간을 노네요.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흔하지는 다 그렇진 않지만 그 다음날 일요일에는 와줘서 고마워 하고 이제 브런치를 같이 한다든지 친구들하고. 신혼여행 안 가요? 신랑 신부? 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신혼여행은 월요일에 가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신랑 신부 친구들이 그래서 네. 돈을 많이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친한 친구의 경우에는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결혼식 한번 할 때? 네. 왜 어디다 써요? 부조가 아니라 참 축의금을 축하해 줄 일이죠, 결혼은. 네. 축의금을 그렇게 많이 냅니까? 이게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초대를 해도 저기 멀리 있는 친구가 반대쪽에 있는 그러니까 장소가 너무 다양하니까 네. 이동을 할 때 뭐 기차나 비행기 뭐 아니면 자동차를 뭐 렌트해서 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가기는 가야 숙박비도 되니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들어가는 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선물도 또 해야 되고 뭐 네.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캐시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정말 친한 친구의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보통 신랑 신부도 각각 절친 한 5-6명한테 그 브라이드메이드 아니면 베스트맨이 돼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결혼식 미국 결혼식 보면 똑같은 드레스, 똑같은 턱시도 있고 옆에 짜라락 서 있는 사람들 있죠. 그게 이 브라이드메이드 베스트맨인데 옷도 똑같이 맞춰서 사야 되고 신랑 신부하고. 네, 아니요 그들끼리. 그들끼리. 예. 그리고 결혼식 당일에는 뭐 여자 같은 경우에는 헤어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 결혼 전에 이 친구들이 그 배출러 파티라고 뭐 라스베이거스나 마이애미 같은 데로 단체 여행을 떠납니다. 이 여행 경비는 모두 절친들이 결혼 당사자인 친구들을 위해서 다 내주는 여행이거든요. 특히 만약에 신부나 신랑이 신부가 전화 와서 나의 메이드 오브 어너가 되어줄래? 라고 요청한다면 이 친구는 당첨이 된 거예요. 그 브라이드 메이드 중에서 네. 제일 친한 짱 친구가 되는 건데 우리말로 치면 부케 받는 친구. 그런 네. 셈이 되는데 이 친구가 이 배출러렛 파티의 모든 일정과 프로그램을 기획해가지고 결혼 전 친구들과의 여행, 신랑 네. 신부 독립. 따로 신랑 따로 신부 친구들 따로 신랑 친구들 따로 신부만 신부 친구들끼리, 네. 신랑만 신랑 친구들끼리.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행복해보자. 네. 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상당하다고 그런 또. 합니다. 네, 결혼 그렇군요. 선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너무 이제 결혼식이 많다 보니까 빚더미에 오른 친구도 있다. 빚을 내서도 이렇게 한 친구도 있다. 그러겠어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마당발인 친구들은 이 친구하고도 베스트 프렌드고 그러니까요. 저 친구하고도 베스트 프렌드일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바쁘겠구나.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좀 실업자 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초대를 거절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미안해. 네. 그런 또 고민도 있고. 미국의 결혼 풍습은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만들 때는 탄소가 나옵니다. 보통 자동차 배기가스도 그렇고 뭔가 플라스틱을 만들 때도 나오는데
종전에는 이걸 좀 줄여보려고 그런 공장에서는 탄소세라는 세금을 내라 이렇게 부과를 했더니 그 공장을 그런 세금이 없는 나라로 쏙 이전해서 또 열심히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을 만드는 부작용이 있었죠. 그래서 유럽연합이 어디에서 만들든 아무튼 유럽으로 넘어오는 그 탄소 많이 배출하는 그 제품은 탄소 국경세라는 세금을 매기겠다고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도망갈 방법은 없어진 건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수출을 많이 하는 화학 제품, 철강 제품들은 유럽으로 넘어갈 때 세금 부담이 많아질 거라고 해요. 그러면 또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증시 업종 분석 시간 오늘은 화학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지영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민이 많겠군요. 화학 업체들은. 모든 업체가 그런데요. 특히 화학, 철강, 네. 뭐 우리가 아는 약간 그 탄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들. 이 업체들은 약간 생존이 걸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탄소 안 내놓고 어떻게 물건을 만들려고 갑자기 이러세요? 이거죠. 그렇죠. 이들이 원재료가 이제 뭐 이제 원유 이런 거기 때문에 다 탄소 덩어리죠. 다 뭐. 탄소 덩어리죠. 그러면 돈을 얼마나 내야 된다는 겁니까? 결국은 유럽으로 넘어가려면 일종의 통행세 내라는 건데. 네, 맞습니다. 탄소 많이 배출해서 만든 제품이라면. 그리고 이게 탄소 국경 조정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 탄소 국경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이제 환경 관련된 규제는 유럽이 가장 강합니다. 유럽은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탄소를 아예 배출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2035년부터는 아예 내연기관 자동차는 판매를 못하게 그렇게 법을 개정을 했거든요. 네. 이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탄소 국경 조정제를 시행을 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탄소 말고도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탄소도 우리가 이제 규제를 하겠다. 넘어올 때 세금 내게 하면 네, 그 세금 내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줄이겠지. 맞습니다. 그런 것 중에 거. 하나인데 예. 이번에 이제 제정된 패키지에는요 4가지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제 알루미늄, 그다음에 전기, 예. 비료 뭐 이런 것들.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학이라든지 철강은 네. 지금 걸려 있지 않아서 지금 당장은 이제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게 유럽이 이렇게 규제를 하면 예. 뭐 미국도 규제를 할 것이고 다른 나라들이 이제 모두 탄소에 대한 규제를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네. 2019년 기준인데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 많이 수출하는 품목들을 보면 자동차가 71억 달러, 그다음에 선박이 16억 달러, 네. 4위고요. 자동차가 1위였고 철강이 9억 5천만 달러로 7위, 그다음에 석유 같은 석유화학 제품이 9억 3천만 달러로 8위인데 금액으로 보면 이런데요. 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보면 철강이 약 464만 톤이고 석유화학이 306만 톤입니다. 이제 수출을 가장 많이 했었던 자동차가 17만 톤뿐이 안 되거든요. 네. 이걸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탄소세를 톤당 한 30달러로 예. 가정했을 때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철강은 이제 매년 1억 4천만 달러씩 세금을 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석유화학은 9,400만 달러씩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미국으로 넘어간다고 가정할 때 미국이 탄소 유럽. 유럽이 네네. 유럽으로 내보내는 게 네. 이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철강과 화학이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네. 뭐 지금 당장은 이제 탄소세의 품목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런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예. 굉장히 비용이 많이 매겨질 거기 때문에 화학업체들이 지금 많은 변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네네. 우리가 덤터기 쓰게 생겼다. 맞습니다.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철강도 철을 녹여야 철판도 만들어서 팔 텐데. 그렇죠. 코크스 그거 철을 녹일 때는 석탄을 떼야지. 맞습니다. 그 석탄이 탄소 덩어리니까. 네네. 그래서 요즘은 수소를 떼는 방식을 또 연구하고 있다고 듣긴 했어요. 예. 포스코가 이제 친환경 수소 그거를 앞으로 미래 전략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당분간은 수소로 뗄 수 없으면 결국 탄소세 물어야 되는 걸 테고. 네. 화학업체들도 그럼 물건을 안 팔거나 네. 아니면 탄소를 안 넣고도 만들 방법을 개발하거나. 네. 어떻게 일단은 하고 있어요? 탄소를 배출하는 이제 산업도 있는데 친환경 산업을 하면 그 탄소를 배출하는 걸 이제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걸 주면서 네. 차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친환경 아. 사업에 네,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좀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만든 물건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또 탄소를 좀 줄이는 착한 일을 한 게 있으면 네. 서로 그 상쇄해주는 그런 맞습니다. 제도예요. 네, 그래서 어. 넷제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 탄소를 아예 배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탄소를 배출하는 사업도 하고 네. 친환경 사업을 하면 이걸 차감해주겠다. 착한 일을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안 할 방법은 없으니 당장은 네, 기술 개발해야 되고 네, 그럼 다 착한 일을 좀 더 하는 방법으로 이 난관을 극복한다. 그렇죠. 그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것도 이제 밥을 많이 먹고 운동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을 아, 하겠다. 밥을 줄일 수는 없으니. 맞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합니까? 그럼 일단 화학업체들은.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이 이제 LG화학입니다. 음. 이제 우리나라 작년 7월달에 석유화학업계 최초로 탄소 중립 성장을 선언을 했습니다. 약간 유럽에 비하면 조금 뭐 그렇게 앞서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2050년 예상 배출액 대비 50%를 감축하겠다. 이렇게 2050년에 네, 2050년에 예를 들어서 한 100 정도 우리가 탄소를 배출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노력해서 2050년도에는 50 정도로 줄이겠다. 이런 그건 뭐- 전략을 그건 뭐 발표고요. 그거 어떻게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2050년이면 지금부터 한 30년 후인데 네,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신입사원이 그때 가면 벌써 사장님 다 하고 이미 지나갈 때라서 이걸 지키는 분은 LG화학 안에는 없어요 지금. 어쨌든. 일단은 그렇게 가장 먼저 선언을 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착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글로벌 사업장의 재생 에너지만으로 제품 생산을 추진하는 RE100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바이오 플라스틱, 예.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 아.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플라스틱은 뭐고 RE100은 뭡니까? 일단 이제 재생 에너지만으로 공장을 돌리겠다라는 계획이 RE100 리뉴얼 에너지 100%. 리뉴얼 에너지 100% 네. 이걸 RE100이라고 부르는 모양이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친환경 뭐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바로 썩는. 네. 이제 작년 10월에 신소재 PLH라는 신소재를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세계 최대 바이오 디젤 업체인 핀란드의 네스테라는 업체와 MOU를 체결을 해서 네.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최근에 뭐 좀 이슈가 됐었던 CJ 제일제당, 그러니까 뭐 바닷물에서 녹는 플라스틱을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예. 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제 제일제당과 조인트 벤처 가능성도 언론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게 분해 잘 되는 플라스틱이 네, 분해 잘 되게 만들면 분해는 잘 되는데 네. 쓰는 과정에서도 그냥 분해가 돼 버리는 그렇죠. 바람에 강도가 좀 약할 수. 그래서 좀 있겠죠. 고민이라고. 근데 아슬아슬하게 그걸 네. 딱 맞춰야 되는데요. 네, 어쩔 수 없는 건 것 같아요. 좀 이제 불편함은 이제 감수를 해야 되고 스타벅스 빨대도 비슷하잖아요. 종이 빨대 사실 플라스틱보다는 굉장히 불편한데 썩는 비닐 그 봉지 가끔 네. 그 슈퍼마켓에서 가끔 그런 거 주는 거 편의점에 보면 주잖아요. 네, 아 진짜 잘 썼겠다라고 구멍도 잘 납니다. 느껴지긴 하는데 네. 뭐 담기만 하면 불안하긴 하죠. 네, 그래도 뭐 어떻게 환경을 위해서는 어쩔 그런 수 거 없는 한다.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도 이게 재활용이 이제 재활용 쓰레기 버리다 보면 네. 우리 플라스틱은 다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색깔이 있는 거는 재활용해 버리면 네. 까맣거나 회색으로 나오거든요. 그거 못 쓴다면서요? 그렇죠. 그거 보통은 이제 저도 들었는데 무슨 실 같은 걸로 만들어서 섬유로 쓰는데 네, 그럼 빨간색도 필요하고 노란색도 필요할 테니까 네. 일단은 하얗게 만들어야 거기에 빨갛게도 물들이고 노랗게도 물들이고 쓰는데 일단 까맣게 나와버리면 네. 용- 사용할 수가 없죠.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데 LG화학이 가진 기술은요. 이게 하얀색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서 예. 이제 지금 페트병 같은 하얀 것만 재활용이 이제 잘 됐는데 되는데. 이제 다른 색깔 있는 플라스틱도 재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색깔 있는 플라스틱이지만 재활용하려고 녹이면 네, 하얗게 되는. 하얗게 나오는 그런 음.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2차 전지는 뭐 다 이야기해도 안 해도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요. 예. 2차 전지를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탄소를 줄일 수 있고요. 음흠. 그다음에 또 SK 이노베이션도 7월 1일에 투자자들에게 장기 사업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카본 투 그린 이제 카본으로 목표는 빼고 네. 그러니까 비전 네. 목표 이건 빼고 실제로 무슨 일 하는지 알려주세요. 비전 일단 목표야 뭐. 2차 전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배터리. 그래서, 네. 2025년까지 200기가와트까지 증설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 배터리도 사실 다 쓰고 나면 재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흠. 배터리 메탈 리사이클링
이거를 신성장으로 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2027년까지 리사이클 제품을 250만 톤 생산을 하겠다. 네. 여기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플라스틱 이쪽 재활용 기술을 앞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 다 새로 설비도 사고 사업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기존 사업을 좀 어떻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뒤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예. 이게 경제에도 좀 도움이 돼요. 이제 새로 설비 투자하니까. 그렇죠. 기존의 화학 설비 투자는 한계가 있었는데 사양 산업, 자초 산업이다 보니까 여기 설비를 뭐 이렇게 많이 투자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여기엔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여기에만 30조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에도 사실 지금은 비용이 좀 많이 드는 요인이지만 앞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뭐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설비 투자도 굉장히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유럽이 그러라고 이런 규제하는 거죠. 그런 것도 조금 있죠. 왜냐하면 자꾸 투자를 하고 그래야 돈이 도니까 유보만 해놓으면 사실 경기에는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런 SK나 뭐 이렇게 LG나 투자를 해서 새로운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네. 이분들이 설비 투자를 하면 경제는 도움이 되는데 네. 이분들 회사 금고에서 그 돈이 나와야 될 테니까 네. 주가에는 그럼 좋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야, 돈 많이 써야 돼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부담이 될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요.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 화학업체의 특성상 그렇게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순간 뭐 이익에 대비해서 멀티플이라고 하죠. 네. PER 멀티플을 적게 줍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계속 이익이 줄어들 거잖아. 올드 인더스트리니까. 네. 예.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2차 전지를 하고 뭐 수소 사업을 하고 성장 산업으로 변했네. 그러면 네. 멀티플 자체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은 더 줄어들 텐데 오히려 이런저런 투자만 하고 돈은 못 벌 테니. 그렇죠. 그렇지만 앞으로 많이 벌 거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는 이제 선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네. 그래서 지금 뭐 LG화학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화학업체나 정유업체로 보지 않고 네. 2차 전지 업체로 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가치를 주고도 주식을 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한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화학업체가 무슨 공부하고 있어요? 일단 롯데케미칼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수소를 하겠다. 그린 수소를 하겠다. 수소 만들겠다. 네. 왜냐하면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롯데 정밀화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비료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비료가 암모니아가 많이 필요한데 네. 암모니아를 이제 뭐 가공을 해서 수소를 만들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네. 뭐 마찬가지로 이제 플라스틱 이런 사업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소라는 것들을 한다는 게 조금 다른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도 환경 공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요새는 ESG가 대세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들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